안녕하세요. 출근길 뉴스입니다. 오늘 다들 안녕히 주무셨나요? 저는 요즘에 자꾸 하루하루 나이를 먹어서 그런지 일어나는 것도 너무 힘들고 피곤하고 주말을 잘 보내도 또 다음 날이 쉽지 않은 것 같아요. 아직 화요일인데 많은 분들이 저랑 비슷한 생각을 하시겠죠? 우리 모두 같은 마음으로 힘차게 오늘도 화이팅 해볼게요. 뉴욕 증시에서 주요 지수는 멕시코 관세 위험이 해소된 데 힘입어서 상승했습니다. 다우 지수는 0.3% 상승한 26,062.68포인트의 거래를 마쳤고 S&P 500 지수는 전장보다 0.47% 오른 2,886.73회, 기술주 중심의 나스닥 지수는 1.05% 뛴 7,823.17포인트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시작은 멕시코 관세 해소 영향과 연방준비제도의 금리 인하 가능성, 미중 무역협상 관련 소식 등을 주시했습니다. 유럽 증시는 일제히 올랐습니다. 멕시코에 대한 미국의 관세 폭탄이 무기한 연기됐다는 소식 덕분이고요. 미국과 유럽의 금리 인하 기대도 증시를 떠받쳤습니다. 범유럽 주가 지수인 스탁스 유럽 600은 0.21% 오른 378.27의 장을 마쳤고요. 프랑스 CAC 지수 0.34% 올랐네요. 5,382.50포인트에 영국의 런던 증시는 0.59% 뛴 7,375.54포인트를 기록했고요. 독일의 닥스 지수는 성령 강림절을 맞아 휴장했습니다. 코스피 지수가 외국인과 기관의 동반 순매수에 힘입어서 1% 넘게 상승했습니다. 중국의 수출 호실적에 따른 중국 증시 강세가 한국 주식시장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끼쳤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미국과 멕시코의 관세 합의, 중국의 자동차 관련 정책 발표 등은 국내 자동차주를 뜨겁게 달궜습니다. 코스피 지수 1.31% 오르면서 2,099.49포인트의 장을 마쳤고요. 사흘 연속 올랐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0.64% 상승한 721.14포인트에 마감을 했고 6거래일 연속 오르면서 지난달 15일 이후 처음으로 720선을 회복했습니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미중 무역 전쟁과 관련해 중국에 대한 추가 관세를 위협하면서 관세 때문에 중국은 미국과 합의할 것으로 믿는다고 밝혔습니다. 미국 중앙은행인 연방준비제도를 향해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또다시 맹공을 퍼부었습니다. CNBC 방송과의 전화 인터뷰에서 연준은 내 말을 듣지 않고 큰 실수를 저질렀다며 금리를 너무 빨리 올렸다고 비판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주장과 달리 미국과 멕시코 사이에 비밀 이민 합의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보도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앞서서 트위터를 통해 우리는 이민 및 보안 합의의 매우 중요한 부분에 대해 완전히 서명하고 문서화 작업을 끝냈다. 미국이 수년간 요청해온 것이라면서 조만간 자세한 내용이 밝혀질 예정이며 멕시코 입법부의 표결이 필요하다고 예고했습니다. 모하마드 자비드 자리프 이란 외무장관은 미국을 향해 경제전쟁을 중단하라고 촉구했습니다. 자리프 장관은 이날 수도 테헤란에서 하이코 마스 독일 외교장관과 회담한 뒤에 기자회견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실명을 거론하며 이같이 밝혔다고 로이터 통신 등 외신이 보도했습니다. 스티븐 무누신 미국 재무부 장관이 일본 오사카에서 열리는 주요 20개국 정상회의에서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밝힌 데 대해 중국이 확답을 피했습니다. 경상중국 외교부 대변인은 문우신 장관이 G20 기간 미중 정상회담이 열릴 것이라고 언급한 것과 관련해 확인을 요구하자 구체적인 소식이 있으면 적절한 시기에 발표하겠다라고 답했습니다. 중국 당국이 글로벌 IT 기업을 불러 미국의 대중 제재에 참여하지 말라고 경고했다는 미국 뉴욕타임스 보도에 대해 중국 외교부가 외국 기업을 만나 의견을 교환하는 것은 매우 정상적인 활동이라고 말했습니다. 외국인 투자자들의 국내 상장 채권 투자액이 최근 3개월 새 10조 원 가까이 급증하면서 보유 금액이 사상 최대치인 119조 원을 넘어섰습니다. 미중 무역 분쟁을 중심으로 글로벌 경기 변동성이 커지면서 안전자산인 채권 투자가 증가했다는 분석이 나옵니다. 정부와 여당이 가업 상속공제 개편안을 11일 발표할 예정인 가운데 중소기업계가 실효성 있는 기업 승계를 위한 세제 개편을 한 목소리로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가업 상속공제는 상속 직전 3개년 평균 매출이 3천억 원 미만 기업의 대주주가 자녀에게 회사를 물려줄 때 과세 대상 재산가액에서 최대 500억 원을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서울과 수도권 광역교통의 새로운 중심이 될 영동대로 지하 복합환승센터 개발 사업이 오는 12월 착공됩니다.
서울시가 2016년 5월 영동대로 지하에 잠실 운동장 30배 규모의 지하도시를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3년 만에 드디어 첫 삽을 뜨게 된 것입니다. 연말 공사를 시작하면 2023년 환승센터가 개통될 예정입니다. 스타트업이 둥지를 틀 수 있도록 지원하는 코리아 스타트업 센터가 북유럽 한복판에 들어섭니다. 문재인 대통령은 현지 시간 10일 핀란드 헬싱키에서 사울리 니니스테 핀란드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스타트업 교류를 적극 확대하기로 의견을 모았습니다. 조현민 전 진에어 부사장이 물컵 갑질 사건으로 경영 일선에서 물러난 지 14개월 만에 그룹 경영에 전격 복귀했습니다. 10일 한진그룹에 따르면 조 전 부사장은 이날 한진그룹 지주사인 한진칼 전무 겸 정석기업 부사장으로 발령받고 서울 소공동 한진칼 사옥으로 처음 출근했습니다. 현대제철과 포스코가 지방자치단체의 제철소 고로 조업 정지 10일 행정처분에 대한 법적 대응에 돌입했습니다. 현대제철은 당진제철소 고루정비 시 안전밸브 개방으로 인한 유해물질 배출 등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10일간 조업정지를 확정한 충남도청의 행정처분에 대해 지난 7일 중앙행정심판위원회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고 10일 밝혔습니다. 10일 한국거래소는 코스닥 시장위원회를 열고 미스터피자 운영사인 MP그룹의 상장 폐지 안건을 재심의한 결과 추가 개선 계획의 타당성 등을 고려해 개선기간 8개월을 부여하기로 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지난달 9일 한국거래소는 MP그룹의 상폐 결정을 내렸지만 MP그룹이 지난달 21일 이의제기 신청을 하면서 상장 폐지 재심사가 진행됐습니다. 동영상 플랫폼 유튜브가 아동 보호를 위해 만 14세 미만 아동이 혼자 나오는 라이브 방송을 금지했습니다. 미성년자 등장 동영상에 대한 댓글과 추천도 제한됩니다. 출근길 뉴스는 여기까지입니다. 어쩌면 지루하고 시간이 안 가고 또 주말만 기다려지는 화요일이겠지만 그런 화요일에 꼭 재밌는 에피소드들 그리고 또 행운이 있는 에피소드들이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시고요. 저는 내일 인사드릴게요.